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2천억 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대의기구인 의회를 배제한 게 옳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9차 민생안정 대책으로 지급할 예산은 208억 원 규모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12만 6천여 명에게도 추석 전까지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드는 예산이 161억 원으로 전체 80%에 가깝습니다. 학자금과 취업이 부담이었던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반깁니다. 저는 전공책 사는 이런 것에 쓸 것 같아요. 자격증 책이나 이런 것에 쓸 거예요. 하지만 광주시의 결정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업이 끊긴 지 6개월이 넘은 방과후 강사들은 시급성을 따졌을 때 강사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했다며 학생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취약계층 아닌가요? 진짜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게. 광주시는 9차에 걸쳐 총 2,2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동안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고민했다며 그동안 대책에 빠져있던 학생과 임신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뺄까 말까까지 가지고 마지막까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애들이 어찌됐든 광주시 전남을 이끌어갈 사람인데. 하지만 일부 광주시 의원은 의회와 협의 없이 광주시가 예산을 집행해 의회의 견제 권한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야당 의원은 최소한 의회의 코로나 비상대책위원들과 지급 대상을 누구로 할지 회의는 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2차 지원금 하고 나서 그때 저희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꼭 그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거죠. 그러나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예산 집행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광주시 설명을 신뢰했다며 추후엔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신이 제안한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오는 24일 광주시 의회와 5개 구청장들을 잇따라 만나 시도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인 다음 달 3일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고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제안한 시장지사와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광주보다 먼저 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구와 경북은 벌써 통합을 위한 공론화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실익과 추진 배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후발주자인 광주와 전남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대구 MBC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첫 공식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도민을 상대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하나로 모읍니다. 대구 경북에서 각각 15명씩 모두 30명으로 구성했고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 초안을 만들고 국회 입법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대구 경북 통합을 한다. 살아남는 방법은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거다. 힘을 똘똘 뭉쳐야 돼. 알고 하다가는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반발과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갑자기 왜 이런 의제를 들고 나온 건지,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실익이 있는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민 여론 수렴도 하기 전에 통합 목표 시점을 2022년 7월로 잡아놓고 밀어붙이는 모양새에 대구시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 내부에서조차 불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추상적이고 희망적인 예측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나 주민 생활 부분에서 대구 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 효과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독재 국가도 아니고 독재 지도자도 아닌데 일방통행하는 그런 모습, 아주 도연으로서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첫 공식 기구인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도 벌써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가 한 명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들이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 지난해 말에 갑자기 튀어나온 뒤 한동안 잠잠하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시장과 도지사 주도로 급물살을 타는 조짐입니다. 겉으로는 대구 경북 상생을 외치지만 그 속에 정치적인 속셈 등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불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입 수능 시험에선 어느 해보다 재수생들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고3 학생들의 입시 준비가 늦었던 데다 수험생 가운데 재수생의 비율도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준비가 한창인 광주의 한 고등학교. 뜨거워지는 열기만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습 분위기를 잡아가기 쉽지 않은 데다 재수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도 못하고 재수생들에 비해서 저희 학습 능률도가 떨어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수능이 걱정이 많이 돼요. 이 같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수능 응시자 가운데 재수생의 비율은 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험생이 감소한 가운데 늘어난 재수생의 비율은 어느 해보다 높은 재수생의 강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수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수생들은 마지막에 수능까지 분명히 갈 학생들이고 재수라는 목적 자체가 기존에 그 공부를 나름대로 좀 잘했었던 학생들. 특히 수능시험 접수자 가운데 수시 모집에 합격하는 고3 상당수가 실제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수생 강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 응시자가 줄어든 만큼 등급 컷은 그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올해 입시에서 재수생들의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상위 대학의 경쟁률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도권 주요 대학이나 그 자연계열에서는 의과대, 치과대 여기는 경쟁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합격선들이 이 촘촘한 상태에서 고3 수험생을 괴롭혔던 코로나19의 재수생 강세까지 예상되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재수가 필수라는 자주 섞인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풀릴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발전소가 가동하지 못한 데 대한 손실보전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로 관련 기관들이 합의했지만 주민들이 이 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2017년 준공했지만 쓰레기 연료로 가동은 안 된다는 혁신도시 주민들 반발로 3년째 운영이 중단돼 있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발전소가 멈추면서 연료를 대는 다른 지역 SRF 시설이 잇따라 가동을 멈추는 등 예산 낭비 논란이 일자 전라남도와 나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1년 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 걱정대로 정말 환경에 안 좋은지를 조사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주민투표에 붙이기 전 지역난방공사가 입은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하는 것과 합의서의 효력을 1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년이 흘러 합의서 효력 시한이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지만 손실보전 협상은 감감무소식. 합의가 원천 무효될 위기에 처하자 5개 기관과 기구는 다시 모여 일단 손실보전 협상 시한을 2달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5개 기관과 기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입은 손실보전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부터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열공급 가동과 관련해서는 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12월부터는 발전소 가동 재개 가능성이 열렸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손실보전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 말 나온 대로 저희 공사가 재량으로 그 열공급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SRF 시설을 놀리고 있는 광주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전라남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처음 예로 돌아가서 이게 지금 이 당사자끼리의 어떤 소송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범대위 주민들이 지역난방공사에 재량을 준다는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여기에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어 합의안이 최종 확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선체의 CCTV 영상이 조작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인 DVR 수거 과정의 조작 의혹을 발표한 데 이어 법원에 제출됐던 CCTV 영상 또한 파일 덮어쓰기 등을 통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DVR 수거 과정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단이 수사했지만 진척이 없어 특별검사 임명이 불가피하다며 내일 국회에 특검 임명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광주 서구청이 보고한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들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기금 운영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과태료 수익금을 장애인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주정차 여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